시작 오늘의 종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압구정 WM센터의 김성민 PB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먼저 테스나부터 살펴볼 텐데 예전에도 몇 번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으시죠? 네, 아마 테스나는 제가 이제 2분기 실적 전에 좀 매수를 네.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주가 상승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2분기 실적을 앞두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앞서 이제 남인여 소장님께서도 지금 폴더블 폰 얘기하시면서 이제 카메라 개수를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동사 같은 경우가 이제 주요 이제 사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데 주로 이제 CIS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네.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개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가격이 비싸질수록 동사 이제 테스트 물량들 자체가 늘면서 이익률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2분기까지는 사실 실적을 좀 바닥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일단 5월까지도 오스틴 팹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뭐 조금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6월부터는 정상화, 3분기 내년까지도 좀 실적 상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작년까지 사실 매출액 가 거의 대등할 정도의 많은 양의 이제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올해 그 부분들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제 3분기부터 좀 올라온다. 네. 그리고 내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어제 저녁 공시를 보시면은 그 제가 증설 관련한 얘기들, 캐펙스 투자에 대한 관련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그 RF라든가 CIS 이미지 센서 증설에 따른 신규 장비 취득 공시가 어제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양수 금액은 818억이고 이 부분은 아마 내년 1,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또 실적 상향이 이뤄질 걸로 보고요. 올해 연간으로 보면 매출액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5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매출액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9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을 좀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조정시마다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고객사의 CI 테스트 물량 자체도 늘고 뭐 흔히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P 물량 자체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고객사와 좀 괴를 같이 한다. 특히나 네. 이 CIS라는 부분들, 테스트라는 부분들은 아웃소싱 비중이 향후에도 계속 삼성전자가 이제 늘려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과 질 모두 자체가 좀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테스나 종목 계속 뭐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도 소개를 해주셨고 그 이후에 주가 상승세가 있었는데 지금 또다시 한번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 테스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함께 제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제이시스 메디컬입니다. 어떤 포인트들을 좀 좋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루트로닉의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네. 뭐 주가가 한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제이시스 메디칼도 동사와 이제 비슷하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네. 일단 뭐 흔히 이제 울트라 셀큐라고 하는 그 초음파, 그다음에 RF라고는 이제 고주파 관련한 의료 미용 기기인 포텐자를 이제 주력으로 매출 상품을 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번 2분기에도 뭐 사상 최대 실적을 일단 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62억에 매출액이 200억이니까 이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는 31% 정도 그 시장 수익률을 좀 상회를 했고요. 일단 뭐 시스템 매출이라든가 소모품 매출도 전년 대비 상당히 좀 대폭으로 상승을 했고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루트로닉이라든가 클래시스 그다음에 이제 동사 같은 회사들이 글로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상당히 좀 포텐셜을 좀 가지고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의 의미가 있고요. 향후에도 뭐 장비 매출이라든가 소모품 매출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는 사이노슈어라고 하는 그 고객사와 이제 같이 좀 궤를 같이 하면서 포텐자 공급 계약을 계속적으로 좀 이뤄나가고 있고 이 부분들이 오히려 트렌드를 선도하면서 뭐 글로벌 주요 이제 그 파트너사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제이시스 메디칼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연간 최소 한 350대 이상의 그 물량, ODM 자체의 물량도 지금 개런티를 받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 2분기에도 서프라이즈 났지만 3분기에도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뭐 1분기 비수기임에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좋았고 2분기도 좀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네. 측면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루트로닉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컸던 동사가 어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개인적으로 뭐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뭐 덴탈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비즈니스에 대한 구조적 성장 측면에서는 사실 좀 좋게 보고 조정신마다 계속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예상을 상회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3분기도 좀 긍정적으로 그렇죠. 바라보고 있다라고 두 번째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컬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볼 텐데 좀 대응하기가 힘든 시장이에요. 우리 그렇죠. 시장도 네. 그렇고 미국도 분명히 오른다고는 하지만 막 시원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럴 때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앞서 이제 또 남인 소장님이 그 사물놀이 네.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시장이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날 당일의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그걸 쫓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워낙 뭐 유동성은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트리거가 발생하면 주가가 뭐 예전처럼 몇 프로씩 오르는 게 아니라 뭐 1, 2%씩 시가총액이 뭐 10조 이상인 종목들도 뭐 상한가를 쉽게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물놀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뭐 이 실적이 우량한데 주가가 좀 눌려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좀 길목 지키게 하는 측면에서 뭐 작년과 좀 다르게 제가 이제 올해는 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보면 뭐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 백신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뭐 관련한 그 업종들 자체, 뭐 언택트랑 이런 종목들에 대한 주가 그 움직임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종목 확산이 좀 쉽진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내 차를 좀 기다리는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예탁금이 20조에서 70조까지 올라오면서 사실 시가총액 대형주들 자체가 좀 상당히 좀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올해 보시면은 그 예탁금 규모는 계속 60조대에서 뭐 공모 규모가 큰 IPO 종목들이 있으면 조금 늘었다가 다시 빠졌다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스토리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은 아마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이 조금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하려면 그리고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움직이려면 좀 돈들이 좀 들어와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측면에서는 계속 개별 종목에 대한 뭐 탐색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반드시 오고야만 한 미래에 대한 뭐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이나 앞서 저희가 뭐 소개해드린 종목들 중에서 이제 실적의 상향이 좀 보여지는 종목들을 오히려 저점에서 하는 방식들이 작년 대비 오히려 올해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선택 오늘의 종목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NH투자증권 압구정 WM센터 김성민 PB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 7월 CPI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안도감을 표현했고요. 다우지수와 S&P 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 이틀 연속 하락 마감한 가운데 지금 현재 선물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장 마감 이후에는 쿠팡의 실적을 공개했었는데 분기 기준으로 손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3% 넘게 급락하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투자의 아침이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30분 글로벌 이슈 투데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